자, 계몽의 번지법 세 번째 강의입니다. 지배 논리가 이제 1단계가 미메시스 단계고 2단계가 신화와 계몽이 혼합된 단계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개념적 사고의 단계 혹은 동일성의 원리 단계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른바 이제 수학적인 원리, 도구적 이성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아도르노와 이 계몽의 변증법에서 아도르노와 호르카메가 보기에 왜 이렇게까지 인간의 이성과 계몽이 타락했느냐? 그게 타자를 지배하는 논리 혹은 도구적 이성으로만 이성이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칸트가 얘기하는 이성이라는 건 뭐 우리도 알겠지만 순수 이성, 실천 이성, 판단적 비판 이성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눴으니까 이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주로 뭐만 얘기하냐면 도구적 이성,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극대화시키느냐, 경제적인 이유를 이런 걸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5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산 가능성과 유용성의 척도에 들어맞지 않는 것은 계몽에는 의심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주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계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베이컨 얘기를 앞에서 여기서 해요. 이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기 좋게 제가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를 흩어져 있는 얘기를 좀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그냥 이렇게 아무도 가이드를 주지 않고 이게 읽었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요약해봐라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뭔 소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몇 번 읽어봤는데.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고 다른 논문도 좀 보고 연구자들,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런 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겠다. 이제 이러고 싶어서 제가 정리를 하는 거니까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뭐 학생 여러분들이 잘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이런 방식 말고도 계몽의 변증법을 읽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 문장 계속 읽읍시다. 외부로부터의 억압이나 간섭이 없다면 계몽은 중단 없이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인간의 권리에 대한 계몽의 관념도 예전의 보편 개념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계몽이 어떤 정신적 저항을 만나든 계몽은 이러한 저항을 통해 오히려 힘이 증가할 뿐이다. 그 이유는 계몽이 신화 속에서조차 자기 자신을 재인식한다는 데 있다.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화두죠. 뭐 1920년 초반에만 해도 이제 인간의 어떤 자유주의 능력, 뭐 합리성, 특히 이제 뭐 국제 연맹을 통해서 세계가 뭔가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그다음 자유주의 정신이 부과돼서 뭐 새로운 어떤 경제적인 이 발전과 정치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희망을 주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독일에서 우연하게 이런 일이 이 나치즘이 득세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런 희망이 얼마나 헛되고 대단히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페이지로 보면 28페이지 보면 시민사회는 등가 원칙에 의해 지배된다. 시민사회는 동일하지 않는 것을 추상적인 크기로 환산함으로써 비교 가는 것으로 만든다. 계몽에게는 숫자로 환원될 수 없는 것, 나아가 결국에는 하나로 될 수 없는 것이 가상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근대의 실증주의는 이런 것들을 문학의 영역으로 추방해버린다. 단일성은 파르메니데스로부터 러셀에 이르기까지 기본 명제가 된다. 줄기차게 고수되어 있는 것들은 신들과 질과의 파괴다. 그러니까 아주 어찌 시적인 표현인데 얼마야 그거?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벌 수 있어? 너 수업 몇 시간 했어? 그럼 우리가 뭐 수업료 얼마 줄게? 이런 논리가 시민사회에 팽배한다는 거예요. 무슨 질적인 논리, 여기 보면 신들과 질적인, 신이라는 건 뭐예요? 형이상학적인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질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시민사회에서, 시민사회라는 게 뭐예요? 결국 경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데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돈과 관련되고 계량화와 관련되고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제가 막스즘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홍성민이가 1시간 강의하는 거나 다른 사람이 1시간 강의하는 거나 질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어. 시간으로 1시간 채웠느냐 안 채웠느냐에 따라. 그래서 50분만 강의하면 너 왜 10분 강의 안 했어? 너 징계. 그다음에 그 안에서 그 내용이 뭔지는 물어보지 않는 사회. 대학 사회가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강의를 잘한다는 뜻은 아니니까 너무 얄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6쪽에 보면 또 그런 얘기 있죠. 시장에서 구입 가능한 상품 모델로 대치된다는 거예요. 뭐가? 출생이나 어떤 상품의 질 이런 거는 묻지 않는 대신에. 그래서 획일화를 강요당한다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죠. 뭐 숫자화 시킨다, 동일화 시킨다 같은 얘기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37페이지 보면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반복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준 평준화하는 추상화. 추상노동, 해겔이 추상노동, 노동의 추상화라는 말을 쓴 게 있어요. 거기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상화가 봉사는 산업의 지배 아래 마침내 해방된 자들은 해겔이 계몽의 결과라고 지칭한 군중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별성으로서의 어떤 자아 능력, 개성 이런 것들을 갖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다 똑같이 돼버렸죠. 왜냐면 노동이 다 똑같이 추상화된 노동, 시간당 얼마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상품도 똑같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육, 가장 중요한 개성의 어떤 요소인 교육도 다 똑같이 돼버린 거죠. 지금 대학이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가르치고 직장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런 거 가지고 막 학교에 서열을 매기고 학과에 서열을 매기고 직장 취직이 안 됐어? 그럼 너희 과 폐과 시켜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도르노가 썼던 그 조그만 책이 뭐예요? 그 마이너스 모랄리스인가 뭐 제가 그 책은 안 읽었는데 그게 일종의 이제 교육학에 관련된 거죠.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획일적화된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개성을 찾게 할 거냐. 아도르노한테 이 교육의 목표는 개성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회가 획일화시키고 동등화시키고 등가화시킨 계속 그런 사회에서 나만의 어떤 특성과 개성, 그게 아도르노가 보기에는 그게 진정한 의미의 계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 정도 하십시다. 뭐 그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여기 54페이지 보면 잠깐 그게 나오는데 이렇게 동일화되기 때문에 그게 전체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책이 못지않게 전체주의가 되기. 계몽의 비진리성은 54페이지입니다. 계몽의 적대적이었던 낭만주의자들이 일찍이 비난했던 것, 즉 분석적 방법론, 원초적 자연 역으로의 회귀, 반성적 사유에 대한 전체의 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행 과정이 사전에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에 있다. 어떤 방법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과정을 어떻게 획일화시키고 똑같아서 개량화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식론 자체가 전체적이 될 수밖에 없죠. 전체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획일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해서 계몽의 변증법의 첩에 나오는 계몽의 개념과 반유대주의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몽의 변증법의 한 64페이지 정도에 가면 뭐라고 됐냐면 뭐가 나오냐면 그 사이렌 호모 오디세이스, 내가 지난번 강의에서 일리아드가 쓴 호모가 쓴 일리아드라고 했습니까? 오디세이입니다. 오디세이. 오디세이가 뭐예요? 저기 그 오디세이 12장에 보면 그 사이렌의 신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이걸 미국의 영화 배우 카크 다글라스가 나왔던 율리시스인가라고 하는 영화를 아주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영웅이 그러니까 오디세우스죠. 오디세이가 이제 전쟁에서 이걸 집에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 사건을 겪죠. 그게 신화, 그 오디세이라고 하는 호모가 썼던 그런 서사시 신화의 한 양식이죠. 그 중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 이 책이 65페이지인데 왜 바닷가에 어디 무슨 그걸 지나가는데 그 바닷가에 그 요정들이 이렇게 사람 지나가는 배를 이렇게 유혹한대,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그 요정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걸 그 소리를 따라 들어가면 이제 암초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배가 글로 가는 바람에 다 죽고 그랬다. 이제 그걸 아는 거죠, 배 사람들은. 근데 율리스가 그러면 너희 노젓는 선원들 너희는 귀를 막아라. 그리고 너만 져라. 그 대신에 나는 좀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싶으니 나를 큰 나무 돛대에다 나를 묶고 나는 그냥 그걸 듣겠다. 이제 이러고 가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65페이지 쭉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게 상황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일종의 이제 도취감이죠. 예를 들어서 오디세이는 귀를 열었으니까 그 황홀한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요정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꼼짝 못하고 묶여있죠. 그러니까 움직일 수는 없어. 반면에 노를 젓는 소위 이제 피지배 계급, 여기서 드디어 피지배 계급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노를 젓는 선원들은 어떻게 돼요? 전혀 세상에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냥 일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소위 그 오디세우스가 나오는 이 사이렌의 신화라는 게 오늘날의 자본주의 문명과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